네, 안녕하십니까. 보고 오늘의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스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인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의료 대란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탄핵 이후에 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를 좀 보면 의대생들이 이제 재적이나 이런 압박 때문에 복귀가 시작됐고 전체 복귀율은 뭐 한 97%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재적된 게 한 2명인데 현재 인제대에서 좀 많은 재적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고 뭐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탄핵이 되면 전공의나 의대생은 어쨌든 뭐 새로운 그 협상의 환경이 되는 거니까 이들이 복귀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공의 복귀가 안 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문제인데, 학생들은 사실 전공의가 복귀하면은 학생들 다 복귀하죠. 근데 이제 전공의 복귀가 안 된 것은 전공의 지금 이 지도부와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뭐 한덕수 지금 대행 체제지만 지난번에 보면 이제 뭐 최상목 한덕수 이 대행 체제 사이에 어떤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이제 그 사이에 다시 풀려났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뭐 봐서 아시겠지만은 이조 교육부 장관이나 뭐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보냈지만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고, 그리고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곧장 그 다음에 며칠 안 돼서 반응이 나왔는데 뭐 2,000명 못 모른다는 식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산에서 아마 끝까지 뻗팅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사태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용산은 뭐 의사를 늘리는 거나 아니면 사실은 의료 부분의 어떤 앞으로의 공급 개혁을 하는 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적 자체가 기득권 의사 집단을 때려잡는 거, 요게 이제, 아니면 우리는 그거를 결국은 진압해가지고 이 정책을 그냥 강행하는 거,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후퇴를 못하고 있었던 건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전공의 비대위와의 협상이 여지가 좀 더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의 기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타협적 정책을 강행하던 복지부의 관료들도 같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돼서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일단 뭐 우리 얘기하기 전에 좀 얘기 나눴지만 전공의들하고도 똑같은 건 아니라 그래요? 예. 전공의 내부에서도 과마다 어떤 상황이 좀 다른데 그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이제 현재 올해 이제 3월부터 복귀한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의가 복귀한다는 거는 개별 복귀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의국 단위로 4년차들이 이제 복귀 결정을 하면 그 의국이 이제 다 들어가는 방식인데, 복귀한 의국들은 대체로 이제 뭐 저희가 일전에 이야기한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과들이 아니라 주로 이제 뭐 서비스 파트라고 하는 뭐 영상의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리과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아마 이제 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복귀를 기정사실로 하고 대기하고 있는 곳들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피안성, 정 이런 데는 다 대기하고 있죠. 뭐 피부과, 성형외과, 뭐 안과, 뭐 정형외과 이런 데는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4년차 결정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곳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산계했고 이미 복귀 안 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진료과들이고, 거기는 4년차, 3년차들이 이미 포기하고 나가면 이제 결정을 같이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의대 교수들도 이제 입장이 약간 양분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쪽에 이제 그 교수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이제 학생들이라도 복귀해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 힘든 대학병원의 근간을 이루거나 우리 저희 이제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과를 진입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문제 이제는 그만하자고 이제 할 만한데,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이런 데는 어차피 돌아올 거잖아요. 돌아올 거고
뭐 전공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제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돼야, 그러니까 뭐 증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전공의 처우 문제라든지 이제 돼야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전공의 니들하고 학생들 뭐 이렇게 겁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게, 이렇게 이제 입장 차이가 약간 그 뉘앙스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윤석열이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이 문제가 이제 다 해소가 될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당장은 뭐 아까도 여러분들 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당장에는 지금 뭐 일단은 그 의대생들이 복귀를 했지만 이번 주까지도 수업은 듣고 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뭐 대학 입장에서는 뭐 제적까지도 고려하는 좀 강경한 입장인 건데, 어쨌든 그러면은 정준 선생님 생각에는 뭐 일부 뭐 고집을 부려서 제적된 학생이 있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학생들이 복귀해서 수업을 계속 듣게 되는 상황이 일단 발생할 거다. 또 다시 이제 전체가 다 휴학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은 이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지막에 이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벌인 가장 제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을 위협한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 있을 때 4월 초에 2023년도 그 의대 실습 시험, 원래 의대 실습 시험 보면은 이제 처음에 본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공유하거든요. 그 부정행위로 해가지고 지금 한 480명인가를 지금 그 경찰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방위적으로 마지막에 지금 보니까 용산발로 윤석열이 이제 탄핵되기 전에 뭔가 검찰부터 시작해서 이걸 동원해가지고 지금 의사들을 더 압박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핵심이 의대생을 끝까지 아마 쥐어짜서 공격해 보려고 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비겁한 행위인데 아주. 근데 이제 그 여파로 어쨌든 이제 휴학 전술에서 복학 후 수업을 이제 거부하는 전술로 이제 바꾼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땐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듣냐 안 듣냐는 것도, 수업을 지금 그 요번 학기 듣고 다음 학기 안 들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전공의가 안 돌아오면은 위에서 적체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본과 4학년이 뭐 의사 국가시험이나 이런 거를 다 응시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말에. 그러니까 이 모든 제스처는 전공의를 압박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압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식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들의, 특히나 이 복귀할 가능성 있는 전공의들은 이제 뭐 비대위 체제나 이런 데서 지금 다 이제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할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을 그동안 겁박했던 복지부 관료들이나 아니면 용산 이 윤석열 일당, 이 사람들이 이제 일소되기 때문에 명분도 약해졌고, 그래서 이제 이 돌아오면서 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근데 학생들을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괴롭히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많이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의대생들에 대한 좀 지나친 그 사회적인 좀 불신이라든가 인식을 좀 나쁜 뭐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론 이제 좀 괘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 간의 어떤 이질감을 더 강화시키지 않나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학교로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자발적으로 뭐 결정을 해라, 어떤 뭐 좀 이렇게 그동안 같이 파업이면 파업, 아니면 등교 거부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뭐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개별적인 선택을 이제 벌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 간에, 혹은 의협과 의대생 간에 어떤 이런 그 갈등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우리 댓글대 같은데 보면 뭐 박단 부회장인가요? 박단에 대한 어떤 그 인신공격성 뭐 이런 발언도 있고 못 믿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갈등들은 혹시 없나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이 싸움을 주도하는 지도부는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의사협회에서도 그 직위를 가지고 있고, 작년에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면택 지도부를 날리는 것도 사실은 전공의들이 한 건데, 그 지도부는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나름 상당한 리더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리더십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끌고 왔죠. 근데 이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택한 전술이 산계 전술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어떤 싸움을 할 때 같이 응집력 있게 모여가지고 뭐 토론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디 점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단 사직 우리 그냥 뭐 그 흔하게 따옴표로 누우면 돼 뭐 이거 그러니까 그냥 손 놓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태업 전술인데 그거를 지금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또 윤석열 일당이 실은 작년에 이제 엄청난 공격을 해서 이제 이걸 진압하는 걸로 총선에서 득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뭐 나름 본인들이 이제 그런 공세에 맞춰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1년 전에도 이게 상계됐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없을 거고 거꾸로 문제가 발생할 거다. 왜냐하면 요구 사항이 분명치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 이제 문제가 된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왔지만 일부 이제 뭐 의대생 혹은 뭐 의대생의 학부모 혹은 일부 전공의들이 뭐 박단 지도부에 대해서나 박단 뭐 전공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지도력이 있으니까 전공의가 안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뭐 생각하는 것들에서 저는 핵심 키는 작년에 그 4월 2일인가 3일에 그 윤석열을 만났었잖아요. 가서 2시간 독대를 하고 나서 아마 이제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미친놈이구나. 이 또라이구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응징하고 이렇게 때려잡아야 될 존재로 생각한다고 아마 거기서 직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웃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했던 그 관료들이 일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다 소탕돼야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컴백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뭐 박단 비대위원장하고 소통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그분의 머릿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도 않으니까 그렇지만 결국 문제를 계속 이렇게 그간에 해결이 될 어떤 소지가 있을 때마다 계속 불러일으킨 거는 사실은 용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저는 뭐 그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지금 의사협회에 사실상 이제 그 지도부나 다름없는 전공의 이제 그 비대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박단이 전공의 비대협 그 회장을 할 때는 이제 윤석열과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의협회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박단이 이제 거기 들어와서 지금 더 이제 발언력이 높아진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의사협회는 기존과는 좀 다른 입장을 갖게 될까요? 탄핵 이후에는? 그러니까 탄핵 전에도 아마 협상을 하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협상을 해서 빨리 복귀하고 싶겠죠.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왜 복귀를 못했을까? 협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협상을 했는데 협상에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 윤석열 일당과 이제 한 배를 타고 있는 복지부 관료 일부와 용산 쪽에서 이제 대통령실로 이제 대표되는 쪽에 뭐 이제 그 수석 중에 몇몇 사람이 이걸 아마 난장판을 계속 펼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이주호 장관이랑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학생들은 돌아오는 조건으로 내년도 증원은 없다. 이제 백기토항 안을 낸 거라고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 뭔가 이면에 무슨 협상에서의 어그러지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협상을 안 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방치하고 가면 이제 조기 대선 이 국면에서 그 국민의힘 후보가 가장 이제 여러 쟁점들 중에 크게 와닿을 게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뒷감당을 해야 될 텐데 이거 털고 가고 싶었을 거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근데 이제 이거를 끝까지 자기네들이 치적처럼 가져가려고 했던 게 극우파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윤석열은 의사들과 맞서 싸웠고 의사들 응징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포고령에도 의사들을 처단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포장할 가능성이 있고 뭐 의사들 중에 상당수는 화교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죠. 이 거짓과 음모론에 이제 찌든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마 끝까지 깽판을 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선 상황은 아니니까 공신력 있는 어떤 협상 과정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민주당이니까 그냥 민주당 정부라고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집권하고 나서 사실 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 조기 대선 기간에 이 문제는 털고 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 빨리 전공의를 복귀시킬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막 저항하면서 뭐 박단 전공의장, 뭐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뭐 학생들 이제 복귀하니까 뭐 한팔 내놓을 각오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험악한 소리 하면서 이거 막으려고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리되는 국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의대 증원 정책이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은 거는 어쨌든 지금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는 증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해왔는데 지금 확실하게 뭐 결정된 바는 없는 상황이고 탄핵이 된 이후에는 어쨌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민주당 정권인데 결국 국민들 입장에선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땐 뭐 우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차기 정부로 넘어갔을 때 의대 증원 정책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 이거 결정을 하고 대선 국민에 들어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너무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어떤 선거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거나 되게 두루뭉술하게 될 가능성이 어쨌든 양측 후보가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저는 그냥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는 뭐 의사를 늘리겠다, 줄이겠다, 뭐 그대로 놔두겠다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추계위원회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니까 그거를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니까 추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것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정도로 다 이야기할 거고요. 실제로 저는 추계위원회에서 증언 규모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계위원회를 조금 어저께 결정된 거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의료인력 추계위원회가. 아까 의료인력 추계위원회가 이제 그동안 뭐 작년부터 계속 국회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법안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의사의 증언을 결정하거나 이제 전체 의료인의 어떤 앞으로의 이제 숫자를 추계하는. 근데 이제 이 추계를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자고 해서 하는 추계위원회라는 걸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무슨 위원회입니다. 추계위원회가. 근데 이 추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 추계위원회를 뭐 구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는 뭐 의료계랑 뭐 이렇게 지금 갈등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추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추계위원회로 다 넘길 거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의사 증언은 이제 정치적인 쟁점이 아닌 것처럼 바꿔놓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 사회적 갈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로 이득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사실은 이득을 보기는커녕 큰 이제 그 손상을 입은 상태고 그리고 이걸로 이득을 끝까지 보려고 이제 극우파들은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자들은 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별로 영향가가 없기 때문에 추계위원회로 넘길 거고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서 의사 증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지난 1년 이상의 이 대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퇴색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는 이제 의사 증언이라는 걸 2020년에 이야기가 시작이 됐을 때는 400명 정도 증언하면서 그걸로 뭐 지역의사제 300명 하고 하면서 지역에 의사가 없지 않냐, 뭐 내외산소 의사 안 가지 않냐, 뭐 이야기 꺼내서 시작했다면 윤석열이 이제 2,000명 증언안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면서 비타협적으로 아예 의사 3,000명이 배출 안 되게 끝까지 버팅이는 바람에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이게 의사 숫자 늘린다고 해서 저항 생겨서 결국 3,000명 줄어들고 국민들은 의료 이용 힘들어지고 앞으로 더 상황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이거를 그렇게 갈등을 벌리면서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아예 없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은 뭐 이런 저항이 불러일으켜졌고 학생들이 이렇게 휴학하는데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이 정원 안에서 뭐 지역의사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이제 좀 투자해가지고 양성해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논의로 하는 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아마 전개될 거고 이 숫자 이야기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아마 안 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 유튜버 그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이 의료 인력 그 의대생 증원 문제로 얘기됐는데 그때도 이제 저는 그 얘기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력을 왜 늘려서 어디에다 배치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별로 의미 없는 퇴색된 증원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좀 더 깊은 정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조기 대선에 대한 얘기는 좀 다음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